반갑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공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 소식을 만나는 매거진 원입니다. 이번 주 종합 소식은 현재 미국 자치교헌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전산 종법사님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진행된 미국 총부 운영 계획에 대한 화상회의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온라인을 활용한 설교나 콘텐츠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상설교 콘테스트 소식과 함께 재생의세에 바탕한 교단기관 원광제약의 제2공장 기공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의료 혜택이 취약한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에게 위생교육과 위생키트를 지원한 세계 봉공재단의 가치 있는 활동을 만나봅니다. 매거진원 초대석에서는 창립 25주년을 맞은 원불교 여성회의 역할과 계획을 정선희 사무국장에게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교화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매거진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있었던 원불교 종합 소식입니다. 미주교화를 시작한 지 53년이 지났는데요. 현지 교화를 위해 제도와 교법의 현지화가 절실해지면서 미국 자치교헌 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앞서 6월 5일에는 공청회가 있었고 이번에 미국 총부 운영 계획과 절차에 대한 화상회의가 전산 종법사님께서 함께 참석하신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지난 11일 원불교 중앙총부에서는 미주 동서부교구 교무회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전산 종법사를 비롯해 80여 명의 미주 동서부 교구 교무들이 참석했는데요. 미주 동서부 교구의 교화 상황 브리핑과 죽산 황도국 미주교령의 대표 인사 후 미국 자치교헌과 미국 총부 건설을 주제로 하는 질의응답으로 운영됐습니다. 이날 질의에는 미국 자치교헌 제정에 있어 종법사님 경륜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미주교화 비전은 어떻게 전망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인력 수급과 재정적 지원에 대한 물음이 줄을 이뤘고 이단 치교의 운영으로 행정의 간소화를 지향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과 현지에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고민이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전산 종법사께서는 미국 현지의 종법사가 주재한다는 것이 큰 의미이고 종법사가 주재하면 반드시 수의단이 형성돼 이단 치교로 행해진다고 말씀하시며 복잡한 행정은 서서히 미국 총부에서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넘겨줘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미국 자치교헌 제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미국 현지 상황에 맞는 제도와 교법의 현지화가 이루어져 이단 치교 운영이 잘 실현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미국 총부 시대를 통한 미주 교화 기대합니다. 코로나19가 사회 곳곳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회가 중단됐던 지난 3월부터 온라인으로 법회가 진행되면서 온라인을 활용한 설교나 콘텐츠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화훈련부와 군종교구 주관으로 진행된 영상설교 콘테스트 시상자가 발표됐습니다. 교화훈련부와 군종교구가 주관한 제2회 영상설교 콘테스트에 11명의 시상자가 발표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온라인 콘텐츠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2회를 맡게 되는 설교대회를 영상설교 콘테스트로 변경해 진행했습니다. 교화훈련부와 군종교구는 이번 영상설교 콘테스트에 참여한 25편의 영상설교와 5편의 음성설교를 접수하고 지난 3일 어린이 학생 대상 2인과 청년 대상 3인, 군인 대상 3인, 일반 대상 3인의 당선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영상설교 콘테스트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됨을 고려해 대중성과 전달 능력을 두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입선된 설교들은 대중에게 다가가기 쉬운 장점을 갖추고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김보명 남양주 교단 교무는 이미 대중적인 영상 채널인 유튜브에 설교를 공유하고 있어서 내용이나 콘텐츠 자체의 퀄리티가 높았으며
조성열 전북교구 교무는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이미지와 표현 기법의 비중을 두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영상설교 콘테스트를 담당했던 이도광 교무는 영상설교는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며 앞으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설교 콘테스트는 군종교구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교화를 하고 있는 우리 군교화를 하고 있는 교무님들이 과연 설교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궁금한 차에 그럼 설교 대회를 열어서 한번 그것을 보자라고 해서 이것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많은 교도님들과 교무님들 그리고 많은 일반 친구들이 와주셔가지고 자리를 빛내줘서 성황리에 마쳤고요. 저희들이 우선 12개 어린이 설교, 학생 설교, 청년, 청소년 그리고 일반 군인 이 대상으로 하는 설교를 각각 3편씩 해서 총 12편인데 이제 어린이 설교가 좀 부족해서 11편이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작으로 이제 원불교도 온라인 설교로 영상 설교로 교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열어지지 않나라는 그러한 제2회 원불교 영상설교 콘테스트에 대한 시상은 지난 17일 비대면 개별 시상으로 진행했으며 총 상금 600만 원으로 입상인 각 50만 원의 상금 전달과 영상설교 참여자들 전원에게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됐습니다. 이 교화훈련부와 군종교구가 주관한 이번 영상설교 콘테스트에 많은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코로나19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고 온라인이 필수가 된 요즘 점점 더 온라인을 통한 교화 콘텐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전하고 그리고 접할 수 있는 영상설교. 앞으로 많은 사람이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영상설교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교단 내 기관인 원광제약의 제2공장 기공식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17일 전북 익산시 3기면에서는 오우성 재정부원장, 김순익 원광학원 상임이사, 박용정 재정산업부장, 최명덕 원광제약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광제약 제2공장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공식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해 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정부가 제시한 방역 지침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원광제약 제2공장 건립사업은 1995년 건축된 제1공장 시설 노후화와 협소함으로 인해 이전하게 됐는데요. 제2공장 건축 내용은 총 사업비 223억 원이 투입되고 부지 면적 26,547제곱미터에 4개의 동으로 공장동, 사무동, 물류창고, 폐수처리 시설 등 총 건축 전체 면적이 1940제곱미터로 조성됩니다. 이 기공식 격려사에서 오우성 재정부원장은 기공식을 통해 교단의 대표 유지기관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좋은 약을 만들어 인류의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원광제약이 원불교의 브랜드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제2공장은 2021년 2월 준공 예정이며 제약회사로서의 정식 가동은 2022년 4월이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원광제약 제2공장에서 건강사회를 위한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길 기대하며 이 재생의세에 바탕을 둔 원광제약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합니다.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이 세계봉공재단이 의료 혜택이 취약한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을 위한 가치 있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세계봉공재단은 지난 4월 로힝야 캠프 내 난민 가정을 방문해 코로나19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2차 지원을 위해 펀딩 모금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펀딩은 댓글과 응원, 공유만으로도 후원금이 모이는 참여형 모금으로서 현재까지 약 400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로힝야 난민 캠프가 위치한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는 5월 14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측정이 어려울 만큼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사는 세계 최대 난민 캠프인 이곳은 10제곱미터도 안 되는 오두막에 최대 12명이 생활하기도 하며 소식기와 같은 기본적인 예방교육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비누와 같은 위생물품 역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세계봉공재단은 1차로 사단법인 아디 그리고 로힝야 여성사회복지협회와 함께 2,000명에게 마스크와 위생키트를 전달했고 손 씻기와 물리적 거리두기에 대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2차 소셜 펀딩 모금액으로 마스크와 비누 등 2,000개의 개인 위생키트를 제공하고 예방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세계봉공재단은 원기 103년 3개월간 난민 여성 심리 지원 사업을 진행한 바 있어 당시 인연을 맺은 로힝야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세계봉공재단 이혜진 교무는 다른 대부분의 지원이 방글라데시를 통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자체 네트워크를 통하니 실제 지원도 이루어졌고 난민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됐다라고 현지의 반응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세계봉공재단은 아프리카 지역의 우물 파기 사업과 라오스 수재민 지원 등 재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에 인도적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에 로힝야 난민 캠프에 위생교육과 위생키트를 지원한 것처럼 세계봉공재단의 가치 있는 구호 활동은 계속될 텐데요. 이 매거진 원을 통해서 세계봉공재단의 가치 있고 따뜻한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불교 종합소식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매거진 원 초대석에서는 원불교 여성회 정선희 사무국장에게 창립 25주년을 맞은 원불교 여성회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매거진 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